정말 그놈의 돈이 뭔지 가족이고 뭐고 다 지긋지긋합니다. 일단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예요. 저희 친정집은 옛날부터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해요. 부모님 두 분이 번듯한 직장을 다니신 적도 없고 아는 집 식당 가서 일을 좀 하신다거나 동네에 어디 공사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며칠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생활했어요. 저희가 사는 동네가 서울도 아니고 지방의 중소도시인데 이곳에서조차 단 한 번 우리 집을 가져보지 못했고 가장 못 사는 동네에 가장 허름한 월세집을 전전했습니다. 제 위로 3살 많은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방도 없이 오빠랑 함께 한 방을 쓰면서 살았어요. 오빠가 20살 되고 군대에 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저 혼자 방을 쓰고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아무튼 평생 월세로 사시다 보니 이제는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연세가 많으신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마다 새로운 집 알아보러 다니고 이사시키는 것도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경제력이 없고 아직 장가도 못 간 저희 오빠마저 부모님을 닮은 건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되는 대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친정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부모님 걱정에 잠도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남편과 결혼하고 많이 안정됐어요. 저희 시댁도 평범한 집안이고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그동안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택배 일도 같이 해봤고 남편이 트럭으로 과일 야채를 싣고 다니며 아파트 단지에서 장사를 하다가 과일 가게를 차렸는데 그게 정말 장사가 잘 됐어요. 지금은 남편과 제가 과일 가게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떼러 다니는 덕분인지 매출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가족은 이제 먹고 살만해요. 몇 년 전에 이미 40평대 아파트도 한 채 구입했고 지금 장사하고 있는 가게 자리에 상가도 매입해서 2가게 모두 월세조차 내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사치 버리는 것도 싫어하고 허투루 돈 쓰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벌면 버는 대로 저축을 하고 있어요. 양가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드리고 나름대로 효도랍시고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월세방에 살고 있는 저희 친정부모님 생각만 하면 나 혼자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 걸까? 마음 한켠이 늘 불편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한때는 저희 친오빠를 데려다가 장사를 가르쳐보려고 한 적도 있어요. 부모님들이야 연세가 있어서 새로운 일을 못 하신다지만 오빠는 이 일을 배워서 나중에 과일 가게라도 차리면 혼자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빠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야 부모님 생활비도 같이 부담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여자 만나서 장가라도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이가 40 중반인데 그때그때 되는 대로 살다 보니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용역 업체를 끼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길래 일당 더 많이 줄 테니까 우리 가게 나와서 일 도와주면서 장사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죠. 하지만 딱 이틀 나와서 일해보더니 자기는 못하겠대요. 제가 오빠한테 처음부터 힘든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손님 상대하는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저 아침 10시에 저희 가게 나와서 과일 박스 옮기고 물건 진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는데 이틀 해보더니 자기랑 적성에 안 맞는 일이라 안 한답니다. 정작 저랑 남편은 매일 새벽 시장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장 쉬운 일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황당했어요. 제가 오빠한테 일 가르쳐줄 기회 얻으려고 남편한테 얼마나 눈치를 봤는지 몰라요. 저희 남편도 누가 친절하게 장사하는 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기저기 욕먹어가며 배우고 트럭에서 과일 장사하면서 쫓겨다니면서 몸으로 부딪혀 배운 방법이거든요. 남편 고생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저희 친오빠 데려다가 하나부터 10까지 노하우를 다 알려준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나도 눈치 보이고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게으르고 장사 수완이 없더라도 일단 가게 하는 법을 배워놓으면 먹고 사는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입에 떠넣어줘도 본인이 싫다고 못하겠다 가버리니까 진짜 속상하고 마음이 허무했어요. 그 뒤로 그냥 오빠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살았어요. 원래 저런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돈 떨어지면 마음 내키는 대로 몇 달 일하면서 주머니에 하루 술값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오빠는 포기했고 남은 건 저희 부모님인데 마땅히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매달 용돈 정도만 보내드리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재작년에 시부모님이 사시던 오래된 아파트를 팔고 신축으로 이사를 가시려고 하는데 돈이 8천만 원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은행에서 대출을 내겠다고 하시는 걸 남편과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보태드렸습니다. 시아버님도 몇 년 전에 은퇴하셨고
이제는 매달 나오는 연금과 저희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노년에 1억 가까운 큰 빚을 새로 지게 되면 생활하시는데 부담이 클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시부모님들은 저희에게 고마워하셨고 남편도 군말 없이 본인 결정에 따라준 저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남편이 먼저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모님 댁을 이번에 하나 사드리는 게 어때? 내년이면 또 이사 가시거나 월세 올려줘야 할 텐데. 내가 알아보니까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 동네 주공아파트는 9천이면 사겠더라고. 뜻밖의 제안이라 고마웠지만 남편의 제안을 선뜻 받아도 되는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여유가 생겼다지만 적은 돈도 아니었고 친정부모님은 시댁처럼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생돈으로 사서 드려야 했거든요. 제가 선뜻 대답 못하고 망설이고 있자 남편은 양가 부모님들이 안정되게 사셔야 우리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집을 해드리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이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이라서 가능한 금액이긴 한데 사실 좀 낡고 오래된 아파트긴 해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는 부모님이 사실 만한 집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전 집주인이 5년 전에 리모델링도 한 번 해서 깔끔한 곳을 하나 찾았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이지만 저희 부모님 사시기엔 딱인 것 같더라고요. 금액도 9천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었고 은행 대출 없이 바로 남편이 계좌이체를 해줘서 전부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집을 살 때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희 부부가 지금 사는 집이 있고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집까지 우리 명의로 하게 된다면 세금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세금도 세금이고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장인 장모님은 한평생 남의 집에서 사셨는데 명의를 그냥 부모님들 이름으로 해드리는 게 어때? 라고 시원하게 말하는 바람에 친정엄마 명의로 해버렸어요. 평생 월세를 전전하며 이사를 10번도 넘게 다니던 친정이었는데 졸지에 엄마 이름으로 집이 생기니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등기를 치는 날에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는 그게 딸이랑 사위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호의로 해드린 일인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8,800만 원에 구입했던 그 아파트가 2년이 지난 지금 1억 4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작년 한때 재개발이 된다 어쩐다 소문이 돌았고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저희 동네까지 내려와서 부동산 물건을 싹 쓸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1억 8천까지 갔었고 2억이 넘네만의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조금 조정받아서 1억 4천에서 5천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부모님께 사준 집이 올라서 배가 아프다는 뭐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사실 시댁 집 살 때 도움 드렸을 때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집을 사드렸을 때도 우리 부부는 뭔가 대가를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기에 충분할 만큼 벌고 있고 매년 쌓이고 있는 재산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된 건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된 저희 친정부모님 사는 집의 명의가 친오빠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저는 이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우리한테 명의를 바꾸겠다고 상의 한마디 한 적 없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별말을 한 건 아니지만 정말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더라고요. 당장 친정부모님에게 달려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엄마 아빠 마음대로 오빠한테 집을 줘버릴 수 있냐고 따졌더니 막상 저희 부모님들은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습니다. 너는 돈 잘 벌잖아. 이건 불쌍한 네 오빠 줘야지. 형제간에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된다. 돈 때문에 싸울까봐 우리가 미리 교통정리한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말을 하려면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나 있을 때 하는 소리가 아닌가요? 애초에 이 집을 사들인 것도 전데 제가 오빠랑 돈 때문에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사준 집이니까 도로 내놓으라고 하진 않을 거지만 적어도 오빠 앞으로 명의를 돌리기 전에 저희한테 허락은 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정정하신 양가 부모님들이라 돌아가신 이후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시댁은 남편이 외동아들이라서 집 살 때 얼마를 보태드려도 먼 훗날엔 저희에게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사준 집을 저한테 다시 주기 싫어서 몰래 오빠 앞으로 돌려놓은 거잖아요. 부모님께 너무 서운하고 좋은 마음으로 돈을 내어줬던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중간에서 저는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뻔뻔한 낯짝 앞에서
내가 창피해서 앞으로 어떻게 남편 얼굴 보고 사냐고 따졌는데 그때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사준 건 고마운데 명의가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문제 있어? 우리가 뭐 잘못했냐? 나중에 이딴 소리 할 거면 애초에 사주질 말던가. 니들은 넓은 집에 살고 우리는 코딱지만한 집 사주면서 유세 떠냐?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예전부터 저희 집이 항상 아들이 먼저였어요. 없는 살림이었지만 계란이 있으면 오빠 밥 위에만 후라이가 있었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오빠한테는 아들이 밖에서 기죽으면 안 된다고 주머니 마를 날이 없게 했었죠.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오빠라고 대단한 지원을 받은 건 없었지만 몇 푼 없는 살림에서 느껴지는 확실한 차별 대우들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자식이라고 서운한 마음은 뒤로 하고 그동안 용돈도 보내드리고 남편이랑 같이 집까지 해드렸는데 그 결과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다니 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울면서 우리 인연 끊자고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나는 자식도 아니냐고. 내가 대단한 거 바란 것도 아닌데. 그깟 아파트 옷 봐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배신감 느끼고 엄마 아빠가 창피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거 집값 좀 올랐다고 제가 다시 달라고 할까봐 불안해서 그랬을까요? 진짜 이해 안 가고 앞으로 용돈도 없고 찾아오는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저를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려 하지도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상황이 이렇게 됐다.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남편은 어차피 장인 장모님 편히 사시라고 해드린 거니까 어떻게 처분을 하던지 부모님 마음이랍니다. 자긴 괜찮다면서 저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데 저 진짜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시댁 갈 때마다 항상 시부모님들이 없는 집에 시집와서 고생한다며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제가 설거지라도 할라치면 괜찮다고 손도 못 대게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항상 저희가 사주는 거 얻어먹을 생각뿐이지 사위한테 제대로 된 대접 한번 해준 적 없어요. 맨날 얼굴 보면 용돈 달라 하고 가끔 친정부모님한테 연락 오면 병원비다 뭐다 무슨 사고를 쳤다면서 돈 달라는 소리만 할 뿐이지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고맙다 같은 말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게 미안해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젠 저도 인내심의 한계네요. 남편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장 이번 달부터 친정해드리고 있던 용돈을 중단했어요. 며칠 후에 엄마가 전화해서 지금 돈으로 협박하는 거냐고 페류나가 따로 없다면서 저한테 욕도 하고 소리도 질렀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고 다시 바꾸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까짓 집은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친정부모님들이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모를까 그냥 이대로 가족의 인연을 끊을 생각입니다. 살면서 저한테 한 번도 미안해 해본 적 없는 분들이니 사과는 안 하실 거라 생각해요.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끝까지 돈이나 계속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니 저도 이젠 마음 접으려고요. 어울리지도 않는 효녀 노릇도 끝이고 우리 가족이나 잘 챙기면서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